박 검찰 재조사 받을까? 백 변호사님, 뭐 지난 일주일 내내 참으로 논란이 많았던 이슈입니다. 이 국정원에 돈 40억 원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갔는데 과연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용처로 쓰여졌느냐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구는 확인이 됐죠. 국정원에서 돈이 왔다는 거. 그거는 새 비서관도 전부 다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전부 인정을 했고 네. 또 이재만 비서관과 또 정호성 비서관이 그 돈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받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부 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해서 출처는 모른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러면 일단 이 두 명의 진술이 이렇게 나왔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또 소환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네. 가면 이제 저번에 했었던 것처럼 구치소로 출장 조사를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치소에 출장 조사를 갈 때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일 없다라고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진행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이게 사실 특수활동비라는 게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은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출처는 사실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진술이 박 전 대통령에게 뭔가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일단 이 나머지 비서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출처를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찾아내야 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정농단 재판과는 별개로 이게 박근혜 정부 비자금 게이트로 확대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용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라질 텐데요. 지금 뭐 이제 이번 이 박 전 대통령한테 건너갔다는 40억 말고 별도의 그 5억 부분이 이른바 정무수석실에서 그 여론조사 비용에 사용된 그 부분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40억의 용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 이 문고리 3인방의 진술대로라면 우리들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아마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그 심부름을 시켰다면 윤전추, 이영선 두 전 행정관 정도는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검찰도 그쪽 관련된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도 이제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밝혀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런 이른바 게이트로 갈 것이냐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현 단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용처를 진술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용처를 밝히는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시장님, 그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이재만 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왔고 보관을 했지만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래해서 보좌를 했으니까 알지 않겠느냐 해서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검찰의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대단히 높죠. 사실 지금 이 40억 원이 전달되는 어떤 과정을 보면 떳떳지 못한, 아무리 특활비라도 떳떳지 못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지요. 네. 왜냐하면 북악 스카이웨이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은밀히 전달되는 과정도 있었고 또 그간 7월 정도에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자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는 돈을 보내지 마라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런 몇 가지 정황만 봤을 때 지금 이것이 통치 자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특활비에 대한 용처를 무마하기에는 네. 굉장히 지금은 의혹이 너무 많은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그만큼의 방증 수사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 용처에 대해서의 어떤 이 방증한 그래서 완전히 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수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영선 행정관을 포함해서 전 경호관을 포함해서 윤전추 행정관까지도 아마 다시 수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박 전 대통령까지 만약에 수사가 되더라도 통치자금으로서 계속 대답을 한다면 사실 모호해지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최순실 씨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인화가 돼서 완전히 다시 한번 폭발이 되느냐에
갈림길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어떤 이 지급을 한다든지 혹은 썼을 때 스스로 해본 적이 없던 분이기 때문에 그간 최순실 씨를 통해서 모든 집행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또 유추가 돼서 이 돈마저도 최순실 씨가 관여된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아직도 잠복해 있는 인화성 폭탄이다 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변호인도 없고 그다음에 뭐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봐서 모른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모를 가능성이 저도 꽤 높을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일단 재판도 불응하고, 그리고 이게 변호인 접견이라도 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런 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일단 변호인 다 사임했고 유영하 변호사가 사임한 이후에 한 2번 정도 접견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특혜 논란이나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예 접견을 그다음부터는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면회도 전혀 안 받고, 그리고 TV 시청도 안 하고, 그러면 모르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하려면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이제 방문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관련 수사를 다 마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이영선, 윤 전 추행정관.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40억을 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바깥에 주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돈의 사용은 누군가가 개입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가는 게. 그게 이 새 비서관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둘밖에 없죠. 윤 전 추 이영선 행정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영선 행정관은 지금 구속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조사에 불응한 상황이죠. 아마 구인할 겁니다. 구인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물어볼 텐데,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결국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무리 증거들이 많이 나와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최 교수님이 사용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최순실 씨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 가능성을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가능성이 큰 걸로? 검찰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점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네. 7월까지 돈을 받다가 7월에 그만두라고 중단하라고 연락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9월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2달 만에 재개를 해요. 사실은 7월에 그만둘 때 이게 미르 스포츠단 관련 최순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위험하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그만뒀다가 9월 3일 날 최순실이 이 문제 때문에 도피를 하지 않습니까? 독일로. 그렇죠. 그 시기가 지나자마자 다시 돈을 받았단 문제죠. 그러면 이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필요했을까? 2억이라는 돈이. 개인적으로 아까 이종훈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자기가 뭐 청와대에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도 있고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인이 직접 그걸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통해서 간 게 아니라 받아와서 바로 대통령한테 가방채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왜 최순실에게 도피 자금이나 아니면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냐고 추측을 하냐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최순실이 돈이 많았으니까 그럴 일이 없다. 그런데 최순실이 독일 도피한 이후에 친척, 자기 조카인가 친척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돈과 그다음에 의약품을 한국으로부터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돈을 융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궁했다는 있어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한국으로부터 돈도 받고 의약품이나 옷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본인이 융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 지원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일을 도피하는 와중에 127차례나 전화 통화를 한 게 또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9월 3일 날 이제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가서 10월 31일 날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독일로 간 이후에 박 전 대통령과 127회 통화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127회면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고 그러한 과정의 하나로 무언가 이 금전적인 좀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박 전 대통령이 좀 해결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와서 모른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모를 가능성이 저도 꽤 높을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일단 재판도 불응하고, 그리고 이게 변호인 접견이라도 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런 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일단 변호인 다 사임했고 유영하 변호사가 사임한 이후에 한 2번 정도 접견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특혜 논란이나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예 접견을 그다음부터는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면회도 전혀 안 받고, 그리고 TV 시청도 안 하고, 그러면 모르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하려면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이제 방문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관련 수사를 다 마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40억을 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바깥에 주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돈의 사용은 누군가가 개입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가는 게. 그게 이 새 비서관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둘밖에 없죠.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영선 행정관은 지금 구속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조사에 불응한 상황이죠. 아마 구인할 겁니다. 구인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물어볼 텐데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결국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무리 증거들이 많이 나와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그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일단 이 나머지 그 비서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출처를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찾아내야 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정농단 재판과는 별개로 이게 박근혜 정부 비자금 게이트로 확대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용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라질 텐데요. 지금 뭐 이제 이번 이 박 전 대통령한테 건너갔다는 40억 말고 별도의 그 5억 부분이 이른바 정무수석실에서 그 여론조사 비용에 사용된 그 부분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40억의 용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 이 문고리 3인방의 진술대로라면 우리들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아마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그 심부름을 시켰다면 윤전추, 이영선 두 전 행정관 정도는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검찰도 그쪽 관련된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도 이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밝혀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런 이른바 게이트로 갈 것이냐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현 단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용처를 진술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박 검찰 재조사 받을까? 백 변호사님, 뭐 지난 일주일 내내 참으로 논란이 많았던 이슈입니다. 이 국정원에 이 돈 40억 원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갔는데 과연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용처로 쓰여졌느냐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구는 확인이 됐죠. 국정원에서 돈이 왔다는 거. 그거는 새 비서관도 전부 다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전부 인정을 했고 네. 또 이재만 비서관과 또 정호성 비서관이 그 돈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받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부 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해서 출처는 모른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러면 일단 이 두 명의 진술이 이렇게 나왔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또 소환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네. 가면 이제 저번에 했었던 것처럼 구치소로 출장 조사를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치소에 출장 조사를 갈 때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일 없다라고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진행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이게 사실 특수활동비라는 게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은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출처는 사실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진술이 박 전 대통령에게 뭔가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그만큼의 방증 수사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 용처에 대해서의 어떤 이 방증한 그래서 완전히 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수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영선 행정관을 포함해서 전 경호관을 포함해서 윤전추 행정관까지도 아마 다시 수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박 전 대통령까지 만약에 수사가 되더라도 통치자금으로서 계속 대답을 한다면 사실 모호해지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최순실 씨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인화가 돼서 완전히 다시 한번 폭발이 되느냐의 갈림길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어떤 이 지급을 한다든지 혹은 썼을 때 스스로 해본 적이 없던 분이기 때문에 그간 최순실 씨를 통해서 모든 집행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또 유추가 돼서 이 돈마저도 최순실 씨가 관여된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아직도 잠복해 있는 인화성 폭탄이다. 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변호인도 없고 그다음에 뭐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상당히 그 용처를 밝히는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시장님, 그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이재만 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왔고 보관을 했지만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으니까 네. 알지 않겠느냐 해서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검찰의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대단히 높죠. 지금 사실 지금 이 40억 원이 전달되는 어떤 과정을 보면 떳떳지 못한, 아무리 특활비라도 떳떳지 못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지요. 네. 왜냐하면 북악 스카이웨이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은밀히 전달되는 과정도 있었고 또 그간 7월 정도에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자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는 돈을 보내지 마라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런 몇 가지 정황만 봤을 때 지금 이것이 통치 자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특활비에 대한 용처를 무마하기에는 네. 굉장히 지금은 의혹이 너무 많은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